회장님의 고마운 말씀 전해서 그다음에 본래 세 분이 세미나를 발표해야 되는데요. 우리 박 회장님께서 귀하신 분들 오셨는데 너무나 붙잡고 있으면 그렇다. 다음 커터는 지금 똑같은데 지금 내용이 6차에 다음 보세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이제 융복합 창조 경제론을 그 이제 귀농귀촌을 가지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경희대학교에서 그 창조 경제론에 대해서 6차 산업이요. 그걸 했을 때인데 뒤에 커트는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개념 컨셉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스토리텔링으로다가 제가 이제 이 마을을 기획해요. 우리 저 보시면 저게 금난새 오케스트라 지휘자이십니다. 그 역삼동의 라운 아트센터 아실 거예요. 그 금난새라고 하는 그 개인 인물을 가지고 디자인 요소로 활용을 해서 이 건물의 가치를 명품의 건물로 만들어서 식사 함께 가시면 여기 20만원, 30만원 받고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맛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예전에 그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그 인문주의라든지 그 문화예술을 향유하면서 고차원적인 어떤 소위 말해서 문화 민족으로서의 어떤 문화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 권리와 어떤 그 행복한 해피타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삼척에 가면 황영조 마라톤 대회가 있고요. 기념가 있습니다. 이 황영조라고, 삼척이라고 하면 자연자원, 인문환경 이런 인적 관광 자원으로 내세울 게 없으니까 삼척에서 황영조 마라토너인 황영조를 해가지고서 황영조 공원, 황영조 기념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오면 황영조가 뜨는 거죠. 밑에는 여기 보시면 이게 메디치 가문의 무덤입니다. 그 메디치에 보시면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인데요. 우리 이탈리아를 가시게 되다 보면은 그 메디치 가문이 과거에 이제 그 정치 권력에서 경제 권력에서 문화예술 권력으로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그래서 경제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거를 지구서 끝까지가 노블리스, 겉으로 나가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문화예술 권력을 가지고서 자기들의 부의 세습을 통해서 합니다. 우리 삼성 혹시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대기업도 비슷한 경향을 많이 걷습니다. 지난번에 그 유병원 회장님도 그 짝퉁이 있지만 사실은 사진을 갖고 돈을 5천만씩 한 것도 바로 여기서 나온 그 문화예술을 가지고 활용한 거죠. 적당히 참잘 활용을 하신 겁니다. 영농복 조합법인도 그것도 활용했지만 이런 테크닉을 활용한 거죠. 수원에 가시면은 박지성 아실 겁니다. 그 유소년 축구센터가 있는데요. 박지성 길, 박지성 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 보시면은요. 어떤 개발을 할 적에 어떤 그 디자인의 요소로서 활용할 꼭지가 없을 때 하나의 인물 요소도 그 지역의 명소화를 하는데 하나의 컨셉으로 활용한 겁니다. 우리 바이오닉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생물공학이라는 건데요. 이게 문어입니다. 우리가 돌틈에 가면 문어가 돌 사이로 다리를 막 비비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문어의 다리에는 호르몬, 화학물질이 나오는데요. 자기인식 물질이 나옵니다. 문어 다리에서. 그래서 문어는 자기 다리를 절대 물지 않습니다. 압착할 때. 그래서 문어가 꼬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시경을 생각해 보시면요. 의학에서 장기를 항문이나 입으로 들어갔을 때 엉켜버려서 막혀버리면 죽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절대로 막히지 않아요. 참 교묘하게 그 인체 기관을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타고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문어에서 나오는 그 화학물질을 의학에다 활용해서 우리가 의료용 로봇을 만들어서 우리가 의료용 기구로 다 활용을 합니다. 요거는 갈대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변화, 옥수수, 이런 거 갈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화분과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 화분과 식물의 공통점은 속이 비어 있습니다. 대나무도 그렇지만요. 그러면 우리 건축 잘 하실 거잖아요. 벽돌 구조에서 철근 콘크리트에서 우리가 철골 구조로 갔는데 이 철골 구조는 다 속이 비어 있습니다. 이 화분과 식물에서 이걸 응용한 거죠. 우리 여의도 63빌딩이 흔들리죠. 갈대는 넘어질 것 같지만 안 넘어갑니다. 우리 두바이에 있는 저게 828m라고 있나요? 162층이라고 합니다. 중동 두바이에 있는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건데요.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분과 식물에서 그거를 기획을 따온 겁니다. 우리 이쪽이 이제 그 삼성입니다. 이건희 회장님께서 최근에 이제 마하경영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거에 이건희 회장님이 김영삼 정부 때 그 얘기를 하셨죠. 뭐라고 하죠? 정치는 4류고 행정은 3류고 기업은 그나마 2류다. 대한민국 그 얘기를 했다가 정치 게임과 권력 게임,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 권력을 가지고 서로가 했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이 과거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권력이 정치에서 경제로 넘어갔다, 뺏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빠름입니다. 제가 아까 괴산 유기농 예술원을 디지로그라고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과 아날로그도 있지만 디지털이라고 하는 빠름의 미학과 아날로그라고 하는 느림의 미학, 신부, 보혁 이런 걸 다 융합적으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회장님이 마하경을 주장하셨죠, 최근에. 근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속도 경쟁입니다. 속도 경쟁. 누가 빨리 앞서 나가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마을을 만들 때는 1, 2, 3차 산업을 융합해서 ITBT, CT를 엮어서 NT, 나노기술까지 활용을 해서 속도 경쟁으로 갑니다. 이게 저희는 이 시공비가 이거 총 시공하는 기간이 한 달 이내에 다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 그 디벨로퍼 입장에서 보면 금융이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그 시공의 그 금융의 문제를 속도의 경쟁으로 이걸 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속도로 다 풀어버리면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 금융의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요거는 저기 칭기스칸입니다. 우리 1300년대죠. 14세기에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충돌할 때 그래도 동양이 서양을 능가하면서 전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르네상스 일어나기 바로 전이죠. 근데 이 징기스칸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과거에 집중한 거죠. 그때 시대에 뭐죠? 그 말과 빠름이라고 하는 말과 활을 이용해서 제패한 겁니다. 싸움을 이긴 거죠. 근데 물론 저쪽에 크래시전투라고 있는데 저게 영국에서 사용되는 대포인데 영국의 산업혁명의 원동력입니다. 저게 석궁이라는 게 있는데 프랑스에서 석궁이 있고 영국에 장궁이 있었는데 영국에서 저 대포를 개발한 겁니다. 그럼 서양 문명과 동양 문명의 충돌을 했을 때 징기스칸이 망했죠. 이유가 뭡니까? 속도입니다. 활을 아무리 빠르고 말을 아무리 빨리 타고 달려도 자동차라든지 그저 대포나 속도 경쟁에서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양이 서양한테 무릎을 꿇는 그런 계기가 됐었죠. 우리가 요즘에 최근에 6차 산업 하는데 뭐 1차, 2차, 3차 뭐 이걸 더해도 6차 산업이고 곱해도 6차 산업인데 저는 이걸 곱하기로 봅니다. 이래야만이 우리가 KS 표준 산업 기준에서 보면 앞으로 4차 산업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우리는 24차까지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4차 산업이 나오면 10차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24차 산업으로 봐야 돼. 왜? 세상은 전문화되고 고도화되고 이렇게 복잡화되면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곱하기로 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컬처노믹스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1990년도에 코펜하겐 대학교 네덜란드 교수님이 주창하신 이론인데요. 컬처, 문화와 이코노믹스, 경제학을 합해서 문화경제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우리 최윤식 소장님이랑 저랑 같이 일도 했었는데요. 그 2020 앞으로 10년 잃어버린 10년 그 책 저자시잖아요. 그 미래학자신데 최윤식 소장님이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트렌드가 있고 패션이 있고 메가 트렌드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컬처노믹스의 본질은 뭐냐면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패션은 잠깐 떴다 10년 얼마 반짝했다 지는 거고 트렌드는 그래도 한 30년 갑니다. 그러면 50년 30년 아까 메디치 가문이 자기네들 부를 계속 영속하듯이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도 자기 부를 영속하고 이번에 마찬가지로 유병헌 회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부의 세습을 끌고 가기 위해서 겉으로는 문화예술이지만 속은 경제 돈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복잡계를 갖다 6차 산업과 복잡계를 이해하다가 생태경제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메가 트렌드를 분석하면 그겁니다. 결론이 뭐냐면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가면서 자기의 그거를 지켜줄 수 있는 개념, 핵심, 응어리, 코어 이런 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디자인해서 하나의 테마 공간을 개발했을 때 그 테마 공간이 일시적이지 않고 요즘 말로 말하는 조경에서 말하는 로아스 개념의 지속 가능성으로 갈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반지의 제왕 잘 아실 거예요. 그 반지의 제왕을 보시면은 이게 북유럽의 그 신화를 바탕으로 문화의 원천 요소인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을 썼죠. 톨킨이라는 분이. 그래서 그걸 히트를 치니까 영문학 작품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영화로 만들고 그 다음에 게임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죠? 여기 이제 영화뿐만 아니라 게임뿐만 아니라 캐릭터 산업 이런 걸 하고 막판에 가서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테마파크입니다. 이 테마파크가 나와야죠. 개발이죠. 부동산. 이게 나와야만이 영속 가능하죠. 돈은 여기서 버는 거야. 제가 최근에 이걸 한번 생각했어요. 이번에 별에서 온 그대의 전지현, 김수현 효과 아시죠? 전지현이가 요즘 한번 인터넷 보시면 그게 옛날 싸이 보면 될 거가 아닙니다. 지금 싸이는 옛날 사이트 1억 건 어쩌고 1억 건 넘었다는데 이 전지현이 거는 37억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요. 그리고 광고 효과만 5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치킨집이라든지 그죠?
그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 치킨 잘 팔리고 라면, 그다음에 전지현 이탈리아 가면 옛날 명품 가방이었는데 요즘에는 한국의 명품 전지현이가 외국 아니면 명품 가방이 되고 옷이 되고. 근데 하나 재밌는 거는 요즘 한류 열풍과 더불어서 전지현의 뭐가 되죠? 체험, 공간, 활용. 그래서 전지현이 완전 뜬 거. 이거 로또가 몇 개가 수십 개 한 번에 터졌다라고 합니다. 엊그저께 백상 예술제에서 대상 받았잖아요. 그 뭐라고 하냐면 키스. 그 김수현이랑 요즘에 말하는 연계 그냥이죠. 남자가 아니라 요즘은 여성이 이제 모계 사회로 돌아가다 보니까 나이 많은 여자가 젊은 남자를 거느리고 사는 이게 하나의 그 인간 본성을 터치한 겁니다. 그래서 그 키스 짤 해갖고서 그 양반들 키스하는 하나하나 포즈 인터넷 한번 보십시오. 이 젊은 애들 열광하고 난립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수현의 테마파크를 만들어 보십시오. 아니 죄송합니다. 그 전지현의 별에서 그건 하나의 가정 예이지만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한류가 영속하지 못하고 반짝 스타를 죽어버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 그 판교의 알파돔시티 회장님하고 그 이수만 회장님이 딱 해갖고 한류를 갖다 영속적으로 한다고 실패했죠. 그 일산 고향에서도 한류, 한중 문화 그쪽이 한번 우여곡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문화의 본질, 역사의 본질을 이해 못하고서 그 컨셉을 제대로 못 꺼내서 지속가능하게 못 가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이 뒤에 가서 영속하지 못하고 나중에 좌초를 겪는 그런 우를 참 많이 병행하는 거를 제가 목격을 많이 했고 이거는 동양과 서양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과거 잃어버린 10년을 때 테마파크가 일본에서 한번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테마파크라고 해서 요즘엔 포스트 테마파크입니다. 이 포스트 테마파크를 잘 분석해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 테마파크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너무 끝이 없기 때문에요. 그냥 이 정도 서두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잠실 여기 주 경기장 있죠. 이게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를 생각하다 보니까 팔각 모반으로 사람의 시선, 팔자죠. 그 시선을 잡기 위해서 눈이죠. 이렇게 눈에 이거 시선을 팔자로 해서 그 외곽선만 딱 갖고 있는데 방패연 모양인데 이 방패연은 우리가 승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걸 했는데 제가 여기 잠실에서 경제 상권을 가만히 제 나오는 제 시각으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텔링을 할 때 스토리 라인이 맞아야 됩니다. 그죠?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기승전결이 쫙 맞아야 되죠. 주연 배우가 있으면 보조 배우를 갖다 넣어야 되죠. 아까 금난세 씨가 지휘를 할 때 아까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다 모아놓습니다. 뭐지만 그 단원을 어떻게 지휘하느냐에 따라서 졸작이 될 수 있고 완전히 시끄러운 소리가 될 수 있고 명품, 음악, 화음이 잘 맞는 게 나옵니다. 자, 한 가지만 제가 원래 스타일이 약간 좀 넘나드는 건데요. 이번에 박연순 시장과 그 정몽준 시장 후보의 그 두 분의 부동산 개발에 관해서 정책을 제가 제 나름대로 시각을 봤어요. 근데 정몽준 후보가 보시면은 그분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규제 완화를 통해서 대형 개발로 해서 늘어놓습니다. 그거는 단원들을 갖다 붙이는 거죠. 과거의 나열식이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운 좋으면 성공하는 거고 잘못하면 영속적으로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과거 그분뿐만 아니라 과거의 정치 지도자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박원순 시장님께 제가 하나 비판해 볼까요? 비판이라기보다는 제가 뭐라면 하나의 그분의 앞뒤가 안 맞는 부조리 현상을 제가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박원순 시장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세대간 융복합형 임대주택 모델을 하나 제안하겠다 하셨는데 이게 융합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갖다가 그 나머지 임대주택하고 갖다가 보신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스토리 라인이 디자인에서 스토리 라인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게 도시농업이죠. 박원순 시장이 주장한 도시농업. 농업을 이해하는 사람이 도시농업을 그렇게 기획을 했다 보면 이건 진짜 지나가는 뭣도 웃은 사람이죠. 그게 왜냐면 학문을 양쪽을 이해보지 못하고 자기 분야 쪽만 보고서 기획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 동양하면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로 이어지면서 인간과 자연이 합일해서 본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무해사상입니다. 이 농업이 무해사상입니다. 24절기를 통해서 음력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해와 달의 온도, 습도, 광을 이용해서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음력을 활용해서 우리가 농사를 짓습니다. 이게 바로 공자, 맹자 사상이고 이게 인간과 자연이 함께 가는 조합, 공생의 동양사상이고요. 서양은 수학과 기하, 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물질 문명을 띄우다 보니까 눈으로 봅니다. 실체가 보입니다. 하지만 참 재밌는 거는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월호의 유병원 회장님 잘 보십시오. 물질만 긁어 모았지만 그 물질이 영속하지 않습니다. 아까 왜 메디치 가문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해 가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동양에서는 정신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제가 부정하지는 않지만 저는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유명하신 목사님이랑 이 말을 제가 자신있게 여러 번 발표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쪽 정신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혼이고 저쪽은
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과 혼이 결합이 돼야 돼요. 그게 돼야만이 중용으로 가야만이 행복인데, 이게 뭐 그분도 제가 하는 걸로. 그러니까 저는 이 논리, 이 공식에 닿으면 어떤 것들 다 제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유병원 회장 말씀드렸잖아요. 물질의 중심을 두니까 깨지는 거죠. 중심이 깨지니까 결국은 깨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권력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중앙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빈 토플러 하시면 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의 물결, 오의 물결인데, 우리가 그 사의 물결, 오의 물결로 갈 때 드림 소사이어티로 갑니다. 그 드림 소사이어티로 갈 때 이 디자인에서 이 스토리텔링과 스토리 그 라인을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바로 지휘자가 어떻게 지휘하느냐. 아까 황영조 그 기념관도 그렇고 박지성 센터도, 제가 박지성이라면 그렇게 안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건 전시 효과죠. 물론 오래 갑니다. 박지성이라는 후광 효과가 오래 가지만, 그걸 보다 더 체계화해서 스토리라인에 맞게 있으면 수원은 관광 명소로 뜨겠죠.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뜨겠죠. 아까 전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디자인, 아까 그 금난세 씨가 지휘할 때, 자 첼리스트 이번에 넌 소리 내지만 가만히 있어. 이번에 바이올린 있어. 당신이 소리를 내. 당신은 이번 타임에는 드러머가 당신이 소리를 내줘. 꼭 그 오케스트라 지휘를 잘 보십시오. 한쪽은 가면 돼. 완전 법입니다. 그 금난세씨 지휘자 정명훈 씨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립박수가 나오고, 서양에 가보시면 참 유럽에 가서 정명훈 씨 공연 한 번 250만, 300만 원, 막 400만 원까지 갑니다. 그걸 보시고 우리나라 와서 이거 1, 20만 원 주고는 엄청 싼 거죠. 그런 거를 보시면서 이 조화, 상생, 그런 흐름을 우리 디자인에다 응용해서 개발에다가 공간 창출을 개발에다 응용을 한다면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요즘에 동양에서 정신을 강조하는데, 요즘 사람들 제정신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정신을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왔는데 제정신 아닌데 잠든 바쁩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보면 이런 현상들이 다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들이 다 보시죠. 이거 어떤 거든지 다 제정신 아닙니다. 정신이 불균형을 이뤘을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예. 자,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균형과 조화와 중심을 잡았을 때는 이런 현상들이 안 일어납니다. 이거 물질의 본질, 개념을 잘 이해 못했을 때, 물질 추구, 서양의 물질 문명 개념을 봤을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이거는 오래 못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거하게 들었냐면요, 역사의 주인, 삶의 주인은 우리가 농업이라고 합니다. 의식주 혁명에서, 우리 신석기 혁명에서 농업혁명서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볼적의 농업입니다. 우리가 국가라는 것도 과거에 농업경제학에서 일반 조순 선생님이 하신 일반 경제학 원론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시경제와 미시경제 차원에서 볼 때 거시경제가 바로 농업이고, 우리가 6차 산업을 활성화할 때도 농업이라고 하는 생산이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수익형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수익형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제가 볼 때는 농경 문화를 이해하면서 우리 그 역사 발달의 과정을 잘 이해하면은 해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결국은 농업보다 농가 외 소득이라고 해서 농가 외 소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바로 6차 산업이고 관광이고, 요즘 심하게 말하면 에듀테인먼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듀케이션과 엔터테인먼트. 아까 그 전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각색을 하고 어디다 갖다 배열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명곡이 될 수도 있고, 완전 불의 파음의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농업에 봤을 때 제가 한 거는 한스타일 디자인입니다. 한스타일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농업, 기술, 예술, 문화, 철학을 갖다 융복합해서 만든 겁니다. 예, 여기 에듀테인먼트 있죠. 컬덕트와 컬비스 개념에서 테마파크로 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얘기죠.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장시간 걸리기 때문에 스킵하겠습니다. 예, 요런 걸 갑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술입니다. 서양과 동양이 충돌했을 때, 아까 징기스칸 이후에 근대로 넘어오면서 서양 사람들이 동양을 제패한 건 바로, 요즘에 애플과 삼성이 로열티 전쟁을 벌였지만 결국은 뭐냐면 지적 소유권입니다. 그래서 서양이 최근 현대로 넘어오면서 돈을 거머쥐는 경제 권력을 가져가는 원인이 바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우리가 뒷시장의 변기 아실 겁니다. 화장실로 가면 변기지만 그게 갤러리로 오면 엄청난 고가의 예술 작품이 됩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활용한 겁니다. 예. 여기 세포농업, 제가 이제 분자 농업과 세포 분자 요리, 그 다음에 세포 치료, 그 다음에 식물 공장 이런 건데, 이거 기술적인 거 다 말씀드리면 엄청 있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밀폐형 식물 공장의 성공 사례가 없습니다.
태양광, LED 이런 걸 갖다가 사업에서 최근에 식물공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막 번성되다 이 사업들이 R&D도 그렇고 거의 다 소위 말해서 반쪽으로 해서 되게 힘이 듭니다. 결국은 그 사업이 빚을 못 본 거죠. 우리 에스코 사업도 그렇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식으로다가 거기서 결론은 뭐냐면 밀폐형 식물공장이 완성이 되어서 분자 농업을 할 수 있으면서 거기서 오리지널 대한민국의 모든 유기농은 다 짝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정통적인 그런 명품의 농산물이 나왔을 때 그게 고가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괴산 같은 경우는 1kg당 상황버섯을 하는데 황금 상황버섯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원적외선과 세포치료 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키로당 100만 원에 수출합니다. 우리 가락동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버섯 되게 10,000원, 20,000원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농사꾼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학을 합니다. 인슐린 생산, 사포닌 생산 이런 분자 농업을 통해서 의학과 농학을 접목을 해가지고 하나의 테마 공간 개발로 연결했을 때 그게 고수익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예, 이런 기술은 제가 그 카톨릭대학교 김영준 교수님이 저를 하셨는데 이번에 기미에 가셨어요. 6월 5일 날 오시는데 아마 친문에 대서특필 나올 겁니다. 이게 한전에서도 인정해준 어떤 고급 특허입니다. 이게 한국의 토종 기술들입니다. 저쪽 식물공장도 그렇고요. 예. 예, 넘어갈게요. 이 기술이 너무 양이 많아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예, 넘어가고요. 여기 그린램프라는 게 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LED 다음에 차세대의 그린램프가 나오는데 가격은 형광등 수준인데 형광등 수준인데 효율은 LED를 능가합니다. 이게 그린램프고 소위 우리가 RGB라는 게 있어요. 반도체에서 그 LED를 만들 때 LED 칩을 있는데 그 칩 때문에 일본이 농업이 발달되고 IT가 발달돼도 식물공장이 일본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LED 칩의 문제입니다. 가격의 문제입니다.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린램프고 요거를 개발한 원천 기술자가 한국인이십니다. 이걸 제가 식물공장에다 응용해서 선순환으로 물질 순환과 에너지 순환의 에너지 자립마을로 이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 요거는 돔에 대해서 한 겁니다. 우리가 FRP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양이 많지만 이 돔하우스의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가 하는 거는 패시브 건축이나 패시브 하우스나 요즘에 제로 하우스 이거 넘어서 액티브 하우스 개념의 그 원적외선과 의학의 치료 개념을까지 접목을 하는 그런 돔하우스고 이것도 현재 국내 기술로 개발되어 있고 일본에 아소돔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거기를 갔었는데요. 그것도 결국은 뭐냐면 한국인이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그 고급 기술 개발해서 중국에 일본에 다 가는 거 참 한국에서 사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하십니다. 참 애석한 일이죠. 진짜 삼성에서 기술 유출되면 삼성이라는 그룹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언론지상에 나오지만 중소기업에서는 그게 나오질 않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눈물겹게 외국에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런 토종의 기술들을 제가 융합을 한 겁니다. 네, 여기는 융합이죠. 아까 그 융합형인데 세대 간 융합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거에 군사전쟁, 경제전쟁, 문화전쟁, 식량전쟁 시대로 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20대가 병역 특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 모병제 개념으로 가면 이거 저 병무청에 가면 계신 아직 국회 통과만 안 됐죠. 한국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20대를 통해서 우리 농경 문화에서 보면 머슴과 좀 표현이 제가 좀 거칠지만 머슴과 주인 개념에서 주인이 경영 개념으로 시키면 머슴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그 식으로 여기서는 꼭 그렇게 삼성 에버랜드에서 제가 가시면 이건희 회장님께서 나와서 에버랜드 서빙 안 합니다. 젊고 신선한 20대 선남 선녀들이 나와서 그 서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농사도 젊은 사람들이 가서 짓고 귀농이라는 개념을 제가 지금 현재 귀농 성공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래서 호텔과 테마파크, 리조트, 실버타운 이런 수익이 나오는 회사 이런 개념이 있지만 이거를 갖다가 제가 묶어서 결국은 뭐냐면 각각의 장점만을 따가지고 이 마을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이성과 감성이 존재하죠. 우리가 공부 잘하는 뭐라고 하죠? 범생이 스타일 이성이 가면 과학관이나 박물관 가면 좋아하지만 ADHD가 걸리는 이런 학생들은 그런 데 가면 싫어합니다. 나 금방 한 바퀴 빙 돌고 나서 나 다 했어, 구경 다 했어 이런 식으로. 걔네들은 놀이시설 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은 뭐냐, 일과 여가, 놀이와 학습을 하나로 가는 마을입니다. 이거는 박물관이면서 미술관이면서 테마파크면서 R&D 연구센터이면서 하나의 그 실버타운 역할을 하면서 호텔의 역할을 하면서 멀티 복합 공간 개념으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경제적 해방과 인간 해방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수준을 넘어가면 돈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물질과 정신의 어떤 그 포인트를 넘어서서 결국 행복, 균형으로 가는데 이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그 디지로고 계산 디지로고 유기농 예술원이라고 해서 버섯 항암 마을입니다. 이건 버섯 마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버섯도 성공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안 됩니다. 왜? 과거 농사꾼머리의 그 버섯 재배 기법을 한계를 못 넘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는 그걸 넘어서려고 기획을 한 거고 거기에 버섯 재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제가 핵심입니다. 그 기술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주고 그걸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 분자는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1탄은 작년에 80명 조합원을 모아서 계산과 유기농 예술원을 완성을 했고요. 지금 제가 2탄으로 여기 사과 피부마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한 5분 남았네. 5분 안에 마무리. 그만 끝났대. 그럼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지금 제가 꼭지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교수님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형님 동생할때도 오랫동안 아셨던 분들이에요. 이 교수님들의 각각의 장점만 제가 따서 요거를 묶은 겁니다. 예, 넘어가시죠. 예,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꼭지가 있는데 저는 이 기술과 여기 이 교수님들의 장점을 다 알아가지고 요 기술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전체의 하나의 디자인으로다가 완성해서 요걸 만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교수님들께서 산업 현장에 계시는 CEO님들이 강의를 하시거나 내용을 전달할 때 교수님들만큼 전달을 못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하나 말씀 같은 걸 보면 아주 살아있고요, 의미가 있고 어떤 비전이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어마어마한 거를 25분에 맛있게 구워낸 우리 그 고윤권 대표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의에 시간 잘 맞추는 것도 아주 훌륭합니다. 플레이스 브랜딩을 접목한 마을 만들기 사례를 여기 수목건축의 서용식 대표님이 짤막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목구주의 서유식입니다. 제가 여기서 2달 전에 그 기획주택 임대관리 다른 테마를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은 또 이상한 걸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어요.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은 제가 최근에 그 제주의 스위스만을 좀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고 대표님은 만드셨고 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70세인데 오늘 그 상품을 좀 소개를 하고 전국대 투어로 지금 친 예정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도록 하시죠.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린 것은 제가 이제 도시형생활주택 그 2009년 5, 4일날 태어났죠. 그리고 나서 이런 소형주택을 저희가 한 100개 정도를 개발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최근에 2월 28일날 전월세 대책 때문에 안전이 굉장히 이제 망가진 상태죠. 망가졌고 저희들은 한 3년에서 4년 정도 다시 복원된 상품이라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제가 지금 이 도시형생활 때 소형주택을 하면서 느끼는 게 얼마 전에 그 KBS 뉴스 나온 게 있죠. 세종시가 주변의 소형주택, 원룸주택 때문에 망가지고 있다. 환경이 열악해지고 그래서 이제는 빌리지, 블록 개발 형태로 개발돼야 되는 그런 단독주택의 상품을 그래서 개발을 하게 된 거죠. 시간이 25분이니까 제가 강의를 해야 될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25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주택 트렌드 상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커뮤니티 빌리지라고 저는 이제 브랜드를 붙였는데 제가 저 신문에 좀 잠깐 최근에 나온 것들은 커뮤니티 빌리지는 조선일보에서 붙여줬고 동아일보의 소셜 하우징 우리나라에서 제 그 1호 쉐어하우스라고 같이 입주민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그 커뮤니티 다음에 쉐어하우스 여러 가지 이제 브랜딩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커뮤니티 빌리지라고 이름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마을로 가는 누구나 이들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나은 마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근데 고 대표님은 6차 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행복을 주제로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마을은 어떤 마을?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신 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분?
아니 공개에서 왜 이렇게 인상 쓰고 계시면서 행복하세요? 자, 그래서 행복이 뭐죠? 제가 음악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음악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쫓겨났죠, 그죠? 쫓겨나가지고 다시 애플사로 돌아왔죠. 그때 들었던 음악입니다. 밥 딜런은 미국의 음유시인이고 싱어송라이터, 음악을 작곡하고 직접 부르는. 근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얼마 전에 여러분 장영희 교수님 아세요? 장영희 교수님 책을 쓴 책이 있습니다. 제가 소전일보에 책 소개를 하면은 일주일에 제가 책을 다 쓰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두 권을 셀렉트해가지고 올림픽 공원에 가가지고 음악을 들으면서 그 책을 읽는데 다시 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시 봄. 장영희 교수님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죠. 그 교수님이 쓴 책이 최근에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 밥 딜런의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눈물을 흘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여러분 윤동지 시 있죠, 그죠? 그런 것들처럼 이제는 행복이 뭐냐, 행복이. 그래서 최근에 OECD 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 11개 세부한 것입니다. 1과 3의 균형. 행복의 기준을 찾다는 것들이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사회 만족도, 시민 참여, 소득, 커뮤니티, 건강, 환경, 주거, 안전, 교육, 고용. 이런 모든 것들을 엮는 이게 행복지수를 토탈하는 건데요. 이런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어떤 주거문화 상품을 끝없이 제시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이 25위입니다. 25위. 1위가 어디예요? 행복지수. 선진국 OECD 중에서 1위 나라가 어디일 것 같아요? 1위.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네, 그래서 스위스만 안 듣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 고 대표님은 계속 지속 가능한 거죠. 지속 가능한. 자,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 첫 번째, 일과 소득과 같이 더불어 사는 공유가치 3대 컨셉으로 여러분께 제시한 거죠. 그럼 누구랑 같이 행복하게 살 것이냐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성공하려면 첫째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소통을 할 수 있는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조형편이라서 그럽니다. 즐겁고 재미있는 마을을 함께 살아가는 그런 컨셉을 제주 스위스 마을 제가 담아봤습니다. 자, 그럼 비디오를 잠깐 보시죠. 유럽의 심장 알프스, 그리고 자연이 빚은 예술의 나라 스위스. 오랜 시간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평온한 안식처를 자연의 축복받은 대지 제주로 옮깁니다. 제주 조천 스위스 마을 동행. 70억 세계인의 보물섬 제주. 스위스 마을 동행이 이곳 제주 조천에서 자연과의 완벽한 조우를 꿈꿉니다. 뛰어난 입지 조건, 쾌적한 생활 환경, 우수한 교육 여건을 비롯해 주위에 풍부한 관광 인프라를 지닌 스위스 마을 동행은 총 면적 6천여 평의 대지에 4개 단지, 70개 동으로 유럽의 생각으로 대자연을 담았습니다. 스위스 건축가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수모 건축이 사업을 총괄한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 지형을 최대한 존중하는 배치 계획과 함께 개성 있는 컬러 컨셉을 통해 안정적이고 평안한 마을로 전통적 건축 재료를 사용하여 서정적인 느낌과 모던한 디자인이 공존하는 마을로 계획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문화이민형 젊은 창조 계급들, 이들의 다양한 기호를 존중하여 주거와 상가, 휴양이 융합된 합리적인 건물 타입의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맞춤형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의 여유로운 생활. 평생 할 수 있는 나의 일을 만나고 황금성과 수익성은 물론 안정적인 소득 보장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 모두가 참여하는 협동조합 운영 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가치를 체험하고 상터를 스스로 가꿔 나갈 것입니다. 유럽의 마을이 제주의 천혜의 자연을 만나 창조되는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 이곳 제주 조천 스위스 마을 동행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제주 조천 스위스 마을 동행. 우리가 이제 분양을 하는 게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70개 동입니다. 70개 동. 그래서 직업을 70개를 전부 다 다른 입주자를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서두르지 않고 1년 생각합니다. 1년. 그래서 지금 현재 청약분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요. 직업을 전부 다 틀리게 하고, 그래서 예술인, 다음에 시를 쓰는 사람들, 다음에 또 어떤 좀, 지금 여기서 자전거 대리점 다니까 한번 있어요. 자전거 이게 함덕 해수욕장 한 10분 걸리는데, 자전거 대리점, 다음에 벤처기업, 다음에 약품, 그 수많은 직종들을 옮겨놓을 겁니다.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마을을 심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 칼잡았다든가 얼굴 인상이 우리 이제 뭐 권대중 교수처럼 잘생겼다는 거 우선권을 준다든가 그래서 입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형태고요. 그래서 이익을 같이 공유로 쉐어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생각하고요. 지금 이거를 진행하면서 이제 그 뒤로 나온 게 이제 제가 한 8만 평 정도 의뢰를 받았고요. 다음에 어쨌든 서귀포를 갔다 왔는데 서귀포에 그 마을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5명이 그 따뜻한 햇빛을 느끼면서 제가 캔맥주를 2개를 얻어먹었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한 얘기는 캔맥주 2개 얻어먹은 조건은 2박스를 자기 집에 사다 주라. 그래서 그분들 집에 가서 캔맥주 제가 2박스를 기증을 하고 그분들하고 평생 어울릴 수 마을 사람들로 구성으로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이 정말 우리가 많은 돈을 벌어도 중요하지만 아까 지속가는 일을 만나고 그죠? 여기 배군세대 은퇴자들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3040도 마찬가지로 문화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 제주도는 제가 이제 도정상가주택을 한때 이제 말을 했지만 실제로 제주도는 최근에 4년 동안 건설 지수가 207%가 늘어났다. 서울은 마이너스 40%입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8배 같은 8배. 그러니까 그런 마을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마을을 지금 뭐 세종시라든가 여러분 아까 저기 LH공사 우리 이제 임 대표님도 오셨는데 지금 LH공사에서 개발하는 그 단독주택 개발을 줍니다. 블록 개발니까 바꿔가지고 정말 커뮤니티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끼리 어울려 사는 그러한 새로운 상품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만들 것을 여러분이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마지막 시간도 없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가 이제 서울 부동산 포럼과 더 나은 도시 디자인 포럼과 도시라는 어바이라는 개념이 빌리지도 이제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도시 디자인 포럼을 가지고 제가 전국을 지금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얼마 전에 폴 메가트니 한국에 오니다 못 왔죠, 그죠? 몸이 안 좋아요. 폴 메가트니가 1년 반 동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음악을 들려주는 부가가치가 2,700원, 2,700원. 저는 마이크를 잡고 전국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부가가치를 만드는 한국을 전파하고 문화를 전파하고 주거를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을 끝없이 제시하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디자인 포럼을 영상을 보면서 마음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번 가실까요? 이쪽으로 너무나 빨리 끝났어요. 지금 식사가 막 왔는데 너무나 빨리 끝났는데 질문을요. 서울 디자인 프로 하셨는데 국제 세미나를 우리 서영식 대표께서 주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미국, 일본의 각각 산업 전문가가 서울대에서는 그 교수님이고 다른 두 곳에서는 실제 전문가가 오셔서 도시 디자인은 어떻게 사람 냄새가 나는 것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세미나를 최근에 이렇게
코엑스에서 개최한 바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플레이스 브랜딩을 접목한 마을 만들기 이런 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딱 두 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5분 안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두 개 정도만 그냥 바꿔. 네? 공정률이요? 지금 그가 상품 조합을 모집하고 있는 중에요. 그 9월달부터 착공 예정이고요. 9월달 착공이 가서 1차 사업이 내년 3월 입주고요. 2차는 내년 가을 입주. 그래서 마을은 내년 가을에 만들어집니다. 협동조합 조합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 중이고요. 가격은 이제 3억 2천대인데 1층에 12평, 2층에 12평, 3층에 12평. 이게 1층은 일자리를 만드는 아까 70개 직업을 만들 거고요. 2층은 게스트하우스 2개입니다. 3층 주인 직접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인이 가족이 많은 게, 저도 여기서 하나 살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세컨하우스죠, 세컨하우스. 그죠? 서울에 스트레스 받을 때 내려가지고 일주일, 보름 동안. 저희 와이프랑 데려가는데 대만족, 생각보다 대만족을 하고 살고 싶다. 그래서 서귀포에 하나 제주고 이렇게 북쪽에 하나 남북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고요. 지금 이제 8만 평치 계획하고 있는 거는 유럽의 마을을 옮겨놓은 겁니다. 유럽의 마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음악을 많이 들렸는데 예를 들어서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여러 가지 유럽의 마을을 제가 하고 있는 생각들은 한국에 나와 있는 대사님들을 전부 다 시민, 명예시민권을 주고 그래서 음악을 네덜란드 음악을 듣고 제가 이제 북유럽을 작년에 3번을 가는데 전부 다 갈 때마다 느낌이 틀려. 그런 느낌들을 문화로 입주자들한테 선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과 함께 아까 장 교수님께서 스페이스 마케팅, 플레이스 마케팅 저를 지금 요즘 공부를 시켜주시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문화 공간을 창조하시는 서 사장님의 아주 독특한 그런 창조 문화를 참 존경스럽고요. 어제 저녁에 독거의 고독사에 대해서 TV를 봤더니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쿠페라는 주거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거 못 보셨습니다. 쿠페, 고독사, 혼자 사는 사람들의 주거 문화가 앞으로 지금 현재 23%인데 앞으로 40%까지 갈 텐데 혼자 사는 사람들 공동체로 해가지고 주거 문화가 스웨덴에 무척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거 한번 해보실 계획도 한번 짜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코하우징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과 이 마을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든 사람들과 젊은이들과 같이 어울려서 사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덴마크에 가서 시골에서 조사를 했는데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밥을 내줍니다. 공짜로. 자, 그러니까 애들은 태어나서 런던 대학하고 애들은 다 떠났어요. 그리고 부모가 죽었는데 돌아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습니다. 통화도 전화도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젊은이들을 이웃이 받아. 이웃이.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CCTV 여러 가지 여기도 있잖아요. CCTV 전형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호하는 휴먼 시큐리티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웃이 나를 보호해줘. 저는 이제 고독사람들도 그런 코하우징 더불어 그래서 젊은이들과 같이 어울려 살고. 일단 제가 박원순 씨한테 제안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서울시에서 뭘 해야 되느냐? 젊은이 일본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 묶어놨더니 젊은 친구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내밀 사람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뭘 줘야 돼? 베니핏을 줘야 돼. 무슨 이익을 줘야 되느냐? 밥을 공짜로 해주고 다음에 보육 있잖아요. 보육. 방안을 공짜로 해주더라고요. 밥을 공짜로 해줘. 아침밥을 공짜로 해주고 네덜란드에 있는 일주일에 3번씩 저녁 공짜로 초대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저 할머니 할아버지 좀 싼 값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아무래도 이제 그게 필요할 것 같고 다음에 애들 꼬맹이들 있잖아요. 보육. 우리 중국인 아줌마한테 빌려주면 얼마 받아요? 얼마 줘야 돼? 150, 180만 줘야 되잖아요. 그죠? 중국인 아줌마. 그리고 중국 사투리 막 쓰고 잘못하면 또 중국에 또 데려가볼 수도 있고 그런 리스크를 또 해치할 수 있는 방법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내일 몇 개를 가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30에 40만 용돈 정도 받고 애들 키워줍니다. 그러한 젊은이들과 나이 든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그런 코하우징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고민 상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질문 2개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